안녕하세요. 한동환의사입니다. 오늘은 구안화사, 즉 안면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드디어 한풀 꺾였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덥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도 감돕니다. 처서는 벌써 지났고 이제 곧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날이 서늘해지면서 모기 입이 삐뚤어져서 물질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기 입만 삐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맘때면 사람 입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안면마비입니다. 보통 안면마비라고 하면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의미합니다. 말초성이란 이름은 안면신경이 귀 뒤에 위양돌기 부에서 빠져나오면서 말초부에서 염증이 유발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중풍에 의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와는 다릅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보통 벨마비라고 합니다. 벨마비는 19세기에 이 질환을 처음으로 기술한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 찰스 벨경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안면마비는 갑자기 한쪽 안면에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듯 하다가 이틀 정도 만에 입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눈이 감기지 않는 얼굴에 마비 증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은 7번째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염증에 의한 것으로 얼굴의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보통 위양돌기 부위에 바이러스 감염 등이 원인이 되지만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디딤돌을 베고 자면 얼굴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괜한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차가운 자극이 안면신경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대리석 바닥 등에 직접 얼굴을 옆으로 대고 잠을 청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안면신경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염증이나 부종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나이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감기나 독감에 걸리거나 단순 포진감염,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비만, 임산부에게도 다발합니다. 남녀 발병 비율은 비슷합니다. 안면마비가 시작되면 하루 이틀 정도 한쪽 귀 뒤에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고 입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뺨 쪽에 감각장애가 있다가 3일 정도째부터 마비가 나타나면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완전하게 마비가 오면 발병 2주째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서 보통 발병 4주 안에 80%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만약 4주를 넘기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한 달이 지났을지라도 침치료 등으로 6개월 정도까지 반응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골든타임은 4주, 그 안에 빠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안면마비가 생기면 마비가 된 반대쪽으로 입이 돌아갑니다. 만약 왼쪽 안면신경이 마비되면 이 얼굴이 마비되면서 입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마비된 신경은 안면 근육을 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대편으로 입이 당겨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 눈 감기가 안 되고 이마 주름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가장 흔한 불편함은 마비된 입 쪽으로 침을 흘리게 되고 양치할 때 물이 새어나옵니다.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자게 되면서 충혈이 되기 때문에 토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귀 뒤쪽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비된 쪽 부위에 두통이 생기거나 청각 과민이 나타나고 혀 앞 3분의 2 지점에 미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안면마비 환자가 병원에 오면 마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을 움직여서 이, 오 라고 소리를 내보라고 하고 힘을 줘서 눈을 꼭 감거나 눈을 치켜 떠서 이마 주름 잡기를 시켜서 마비 정도를 파악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오, 오, 눈 감기, 이마 주름 잡기, 오, 오, 눈 감기, 이마 주름 잡기. 일반적인 안면마비인 벨마비는 람세이언트 증후군과 구별해야 합니다.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생긴 것으로 전체 안면마비 환자 중 6.1% 정도를 차지합니다.
증상은 벨마비에 비해서 심하고 특히 마비 측 귀 뒤에 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중풍이나 뇌 종양에 의한 안면마비와 구별해야 합니다. 중풍에 의한 안면마비는 입만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뇌에서 나오는 중추신경은 양쪽 눈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쪽 뇌신경이 마비가 되더라도 반대쪽에서 나온 뇌신경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보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제7번 뇌신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뇌에서 안면신경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반대쪽 입을 지배하고 반대쪽 눈과 이마 쪽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같은 쪽 눈과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이 같이 나옵니다. 이 반대쪽 오른쪽 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뇌에서도 반대쪽 입을 지배하는 신경, 반대쪽 눈과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 역시 같은 쪽 눈과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오른쪽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가 있다면 유황돌기 부위를 이미 빠져나온 상태에서 말초 부위에서 염증이 생겨서 차단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지배하는 세 가닥이 모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지배하는 신경, 눈과 이마 쪽을 지배하는 신경, 반대쪽에서 나오는 신경도 그렇고 같은 쪽에서 나오는 신경도 그렇고 이 세 가닥이 모두 마비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입도 돌아가고 눈 감기, 이마 주름 잡기도 안 됩니다. 참고로 입은 마비된 쪽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를 보겠습니다. 만약 오른쪽 뇌혈관 장애, 즉 중풍이 생겼다면 반대쪽 입이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눈과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도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같은 쪽 눈과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왼쪽 뇌에서도 안면신경이 나오죠. 그래서 왼쪽 정상적인 뇌에서는 반대쪽 얼굴, 입, 반대쪽 눈과 이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쪽 눈과 이마를 지배하는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른쪽 뇌혈관 장애에 의해서 눈과 이마가 마비된 것들을 같은 쪽 뇌에서 나오는 안면신경 가닥이 같은 쪽 눈과 이마의 마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에서는 눈과 이마의 마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이 세 가닥이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입도 마비되고 눈 감기, 이마 주름 잡기가 안 됩니다. 반면에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는 입은 마비가 되었지만 눈과 이마에 마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정상측 뇌에서 내려오는 눈과 이마로 가는 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말초성은 얼굴 한쪽이 모두 마비가 되지만 중추성은 입만 돌아가는, 눈과 이마 쪽은 마비가 없이 입만 돌아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증상으로 보면 말초성이 중추성에 비해서 심하게 보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따라서 안면마비로만 보면 말초성 안면마비가 중추성 안면마비보다 더 심하게 보입니다. 중추성의 경우는 일단 입만 돌아가면서 마비된 쪽 팔다리에 편마비 증상이 동반됩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를 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방에서 치료는 보통 안면신경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2주 이내로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다. 단순 포진 등이 있는 경우는 항바이러스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소염 진통제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겸합니다. 안면마비는 한의학에서 구안아사라고 합니다. 입과 눈이 함께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와사풍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의보감에는
풍이 혈맥에 맞으면 구안화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풍은 바이러스 등의 사기를 의미하고 혈맥은 안면신경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치료는 강력한 치료법 중의 하나입니다. 침치료와 함께 침에 전기 자극을 주는 전신요법을 병행하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중요 혈자리로는 예풍, 지창, 협거, 인중, 승장, 사죽공, 태양, 영양, 하관 등에 주로 침을 놓습니다. 팔다리 오수혈에 놓는 사암치법도 다용됩니다. 위전격이나 대장전격이 주로 사용됩니다. 초기 급성기에는 마비 측 유양돌기의 거머리 요법을 해도 효과적입니다. 거머리 요법은 유양돌기 부위로 빠져나오는 안면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데 매우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약 처방으로는 흔하게 견정산이나 이기거풍산이 흔하게 처방됩니다. 이들 처방은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마비된 안면신경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칫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약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간혹 청구법 혹은 발포법이라고 해서 마비된 얼굴이나 반대쪽 손목에 내관혈에 남성이나 초, 백급, 백강잠 등의 자극적인 약재를 가루내서 생강즙에 섞어서 바르거나 붙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피부에 수포를 유발해서 자극을 주는 요법인데요. 그러나 이 방법은 치료 효과를 떠나서 피부염,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정요법으로는 눈이 감기지 않아서 건조한 경우는 안약을 넣거나 안대를 착용합니다. 집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비된 얼굴 쪽에 마사지 끈을 발라서 입 쪽에서 귀 뒤쪽까지 쓸어 올려주는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과로를 피하고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면마비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지만 제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일부에서 후유증이 생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4주 이내에 치료가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후유증으로는 마비된 쪽 눈이 감기지 않거나 입이 약간 불균형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마비가 있었던 쪽 안면 근육 일부에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비 측 안구에 시력장애가 남기도 합니다. 안면마비는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생기면 사람들을 대하는 데도 불편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낙담하거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안면마비는 침치료 등과 함께 서둘러서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빠르게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안면마비 걱정 없는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